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얼마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아 마땅한 참정권이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15일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던 제21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와 정당을 뽑기 위해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선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접근성 등 장애인 투표 편의를 개선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받았습니다.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선거 공보물에서 시작해 현장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 용구가 배치되지 않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지원이 가능함에도 현장 담당자가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지난 19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투표가 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담당자라는 분이 장애인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번만큼은 장애인의 참정권이 확실히 보장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선관위들은 그 의지를, 그 소망을 무참히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우리 총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선관위가 정말 한 발, 두 발, 세 발, 10발이라도 더 나와와서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날 장출연 등 장애계 단체들은 중앙선관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한편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경남 합천군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국가권익위원회 앞에서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단체들이 경남 합천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계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남 합천의 한 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남성 간호사의 폭행에 의식을 잃었고 8일 뒤인 지난달 28일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 측이 환자 스스로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한 상황을 규탄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장애인의 죽음을 규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시니어 장애인들이 시니어 교육을 통해 알찬 인생 이막을 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열정을 갖고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서울 광진구 광남으로 리본 교육장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답답하고 외롭게 생활하던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새 봄날을 맞이한 듯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는 데 혼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탕하고 2년 동안 말을 못해요. 내가 친구가 참엄만 친구가 도와서 내가 놓고는 배우고 싶어서 앞으로 인생 100세 시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스마트한 교육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 또 유튜버가 되어서 봉사를 하고 싶고요. 나의 전공 분야를 강의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이런 쪽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한 어르신은 하루를 고통에 살다가
인생 2막의 일과 삶을 설계하는 시니어 교육을 받아 행복한 삶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랬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나니까 10,000원의 가치가 내가 사업할 적에 10만 원, 100만 원 가치예요. 이미 이건 난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땅에서 퍼덕거리는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은 물속에서 지금 이렇게 헤엄치고 자해자를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다 지나고 보니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가장 충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삶을 이렇게 사시는 것이 100세 시대가 다가오지만 정부는 저출산 장려 쪽에만 집중하고 시니어 인력 활용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시니어 1과 3 연구소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플래너 조현미 이사장은 2011년 100세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시니어 1과 3이라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보내게 된 계기가 되어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조금씩의 장애가 생기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든지 표현을 하는 게 힘들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이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 같은 것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각자 개인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미 이사장은 전국 시니어 플래너 연합 네트워크로 시니어 행복 생태계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지겠다며 시니어의 재능을 인생 2막에서 꽃피우는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인천경제청이 인천 지역의 외국인을 위한 요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센터는 지난 3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심신수련에 도움을 주고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요가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센터의 외국인 대상 문화 강좌가 온라인 강좌로 잠정 대체된 가운데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요가 강좌를 통해 심신 안정은 물론 커뮤니티 구성원 간 소통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이패즈에서 저희가 요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활동에 많이 제약이 있어서 요가를 통해서 이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좀 더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면 두 번째 기수로 5월에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I think especially during the crisis, it is very, very important to find some relaxation for yourself, to release all the tension, to release the anxiety. And I have come to experience that yoga is a wonderful means to work on your body, but also to relax. So it's both at the same time. 지난 3월 19일 첫 회 방송을 시작한 요가 강좌는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강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되는 한 계속 요가 강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문화 공연을 직접 관람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공연이죠. 안방 1열에서 만나는 공연에 장애인 당사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인데요. 5번째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에 초대받은 관객만 입장하고 현장을 찾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진행하는 겁니다. 정상일 지휘자가 이끄는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은 여러 연주회는 물론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애국가 제창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의 제5회 정기 연주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되고 온라인은 복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서울 대계로 황학동 중앙시장 야채 판매 상인이 장애인에게 콩나물을 많이 주면서 건강하세요 한마디 배려의 정성 어린 말 한마디로 시장 보러 자주 온다고 휠체어 장애인은 전하고 있습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거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1인차 불법 주차, 여러 가지 적치물 탓에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이제는 주민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화사하고 향기로운 장미가 만개하는 골목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저희 중앙시장은 코로나 전혀 걱정 없습니다. 소독 철저히 하고요. 방역도 철저히 합니다. 또 장미꽃을 이렇게 심음으로 하여서 아름다움까지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 오셔도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쇼핑하시고 물건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유, 동장님 너무 잘해놓으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미간상도 다 지저분했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해놓으니까 아주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애쓰셨어요. 서울 중구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복지관이 운영을 정지하고 민간 지원도 뜸해지면서 여느 때보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자 결식 우려가 있는 중증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양호 구청장은 300만 명의 유동인구가 찾는 가장 복잡한 황학동 중앙시장에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발화점으로 해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행사는 50인 이하 행사는 여전히 취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발열 체크라던가 손세정,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2m 간격을 두는 것을 꼭 엄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개학과 더불어서 준비 중이었던 동주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던가 방과 후 학교 돌봄 등도 학교가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좀 연기해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코로나 감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미국 뉴욕의 코로나의 위기 속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씩 바깥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오비 통신원입니다.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던 뉴욕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3월 중순에 시작된 락다운 후 오랜 자가격리를 어렵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조심스레 봄의 기운을 느끼려 외출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최근 늘었습니다. 자전거와 조깅,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겨울잠에서 깬 듯 가벼운 옷차림으로 따뜻한 봄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평소 자전거에 친절하지 않은 뉴욕이지만 봄을 맞아 거리로 나온 뉴요커들은 시티바이크를 타고 평소보다 차량 통행이 적은 맨하탄 차도를 마음껏 누리는 행운도 누렸습니다. 5월 15일 경제 재개를 준비했던 뉴욕시는 계속 날짜를 바꾸며 6월 중순까지 재택대기 행정명령 연장 발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코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는 단계별 정상화를 오픈했고 뉴욕시는 제한조치 정상화 조건으로 2주간 입원율 하락과 사망률 감소 등 7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완전한 봄을 즐길 수 없는 뉴욕이지만 단계별 정상화 움직임에 경제 회복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WBC 복지TV 이오비였습니다. 교내 따돌림과 부양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아픔을 예술로 풀어낸 연극이 막을 올립니다. 어떤 공연인지 조하영 리포터가 전합니다. 극단 수의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가 제41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으로 5월 23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막을 올리게 됩니다.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는 지난 12일 개봉한 영화 용기린의 곱창집의 정의신 감독이 극본을 쓴 작품으로 정의신 감독의 극본을 구태한 연출이 무대로 옮겼습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 변두리에 있는 폐관을 앞둔 영화관 레인보우 시네마. 영화관의 폐관을 계기로 주인 조한수와 초대주인 조병식, 한수의 아들 조원우 3대가 모여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며 영화관을 둘러싼 각자의 추억과 사연을 펼치는 가운데 조한수의 죽은 아들 조원식이 언급됩니다. 늘 함께여야 했지만 마주보지 못한 채 피하고 살아왔던 가족들이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2018년 초연과 2019년 재공연을 거치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교내 따돌림, 부양 문제 등 사회가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인물들 각자가 숨긴 채 살아가던 사연들을 통해 직면하고 세밀하고 잔잔한 감동과 유머를 가미해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는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공연된 후 다시 6월 3일부터 14일 공연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조아영이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순천에서 라트비아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라트비아 그림책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순천시립 그림책 도서관에서는 지난 19일부터 라트비아 그림책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더 홀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말에 관한 20가지 이야기를 담은 원화작품과 조형물, 원서, 그림책 등 다양한 작품 60여 점을 오는 7월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네스 잔델의 아니타 파에글레 등의 라트비아를 대표하는 동화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참여한 동화 작품들은 저마다의 독창적인 시각과 해석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라트비아 그림책 특별전을 통해서 많은 시민과 또 여기를 찾는 분들이 라트비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라트비아라는 나라와 그 아름다운 그림책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희 마음도 순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림책 도서관 인형극장에서는 라트비아의 아름다운 동화 빨간 목마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모험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각색 연출해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말에 관한 20가지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더 홀스 원화 전시입니다. 전시 공간에는 원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존과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같이 원화 작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시되는 소리 없는 책 최종 목적지 람페투사는 전 세계에서 출간되는 67권의 아름다운 글 없는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어 또 다른 체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동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라트비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 잔치로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코로나의 재확산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인해 봄을 만끽하기 힘든 요즘이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